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제가 평소에 분홍색 옷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분홍색을 좀 자주 입으려 합니다. 좀 색깔도 분홍색 좀 다양하게 여러 개의 티를 갖다가 지금 살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220 부동산 대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벌써 2, 3일 전에 나와서 나 앞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할 거요 하고 예고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났고요. 보도자료 내용 제가 기존에 예측해드린 범위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중으로 놨던 게 이번에 발표되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절대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전혀 실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효성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미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범위 내에서 대책이 발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줄 타격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약하게 발표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수가 너무 많이 죽어가는데 부동산마저 죽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은 야, 현 정부 뭐해?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데 가만 냅둘 거야? 라는 여론에 지금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지금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제가 평론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예측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그리고 안양, 만안구,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이 지역을 갖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도저히 저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언론에서도 이미 충분히 다 언급된 부분입니다. 참 재밌는 게 군포도 지금 요즘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3번 지역 왜 여기는 안 묶었을까? 3번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센 거는 지금 조정 대상 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주택 구간, 가격 구간대에 상관없이 LTV를 갖다 60%를 적용해왔던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바뀐 거 개선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를 갖다가 적용하고요. 10%를 갖다 뺀 거죠.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는 거. 이 부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9억 초과 부분 강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여전히 20억 초과 주택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금융 규제들이 영구히 지속될 게 아니다 보니까 9억 초과 주택 이분들은 안 팔면 그만이에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수요만 죽이고 있는 이 정책 자체가 어차피 올해 영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 유언 소송에 대해서 정부, 국토교통부가 패소하게 된다면은 그 뒤에 후폭풍은 정부가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부분 LTV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가 규제한다. 그런데 겨우 10% 죽였다? 저는 어차피 대출을 갖다가 집 대출을 갖다 50% 이상을 끼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원래 추천해 오지 않았어요. 실수요자들 50% 이상 대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10% 줄였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받을까?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LTV 대출 규제할 때부터 DSR 대출 규제 이야기 나올 때부터 저는 누누이 얘기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지금 이게 끝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9억 이하분은 LTV 50%를 적용해준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11.6 부동산 대책 때 예측했죠. 9억 미만의 주택은 어마어마한 폭등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억 초과 주택은 얘네들이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냥 9억 미만의 주택들이 폭등하면서 9억 초과 주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자기네들보다 컨디션이 낮은 단지들이 평균 거래가가 높은데 이걸 갖다가 팔겠냐고요. 9억 초과 주택들이.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실효성 없는 대책을 갖다 내놓았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또 뭐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또 협박 계속 해야 되겠다. 주택 매수하는 사람들 탈세 없는지 난 너희들 결코 좌시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 지겹습니다.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지금 대책 너무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약한 대책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시장에서 오히려 부작용 나타납니다. 좀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시장이 안정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안정되지 못한다?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대책은 너무나도 나약하다. 그러니까 이 대책 이렇게 약하게 나온 걸 갖다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위축되고 있는데 부동산마저도 위축돼 버리면 경제 무너진다라는 위기감에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은 발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소리야, 그래도 조정대상구역 묶였는데 뭐 효과 좀 있지 않겠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러면은 조정대상구역 묶여서 집값이 떨어졌어야 한다면 지금 수용성 중에 성남시, 성남 분당 지금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조정대상구역으로 집값을 잡겠다고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성남 분당구가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아니 조정대상 지역 묶어가지고 지금의 폭등을 막겠다고요? 아니 그러면 투기 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북 지역들의 집값 폭등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지금 이거는 발표 안 하니만 못한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조정대상 구역으로 들어간 지역들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 보합, 정부 정책 영향 아니고요. 분명히 아닙니다. 정부 정책 영향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너무 피로감 느껴가지고 장치 보합하는 지역들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 영향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포의 논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맥이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쓸데없는 대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이다. 매수인들 더 갈팡질팡하고 사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사야죠. 지금 이런 대책을 갖다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 부동산마저도 너무 심하게 밟을 수가 없다라는 위기감에서 이들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이거는 대책을 발표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지금 부동산 제가 봤을 때는 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아포유가 내린 평가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좀 저도 허탈합니다. 이어서 앞으로 부동산 방송 지속적으로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늘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되어드리는 아포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